안녕하세요. 자, 유아교육과 하신다고 하셔가지고, 먼저 해드릴게요. 그 유아교육과가 마지막에 있어요. 거의, 여기 밑에 있잖아요. 이쪽에. 그래서 조금 한참 걸릴 수도 있었는데, 제가 은연중에 얘기했을 겁니다. 먼저 이제 해달라고 요청하시면은 바로 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었고, 해드릴게요. 자, 유아교육과 과제에 나온 거 보면은, 가장 처음에 나온 게 세계의 역사거든요. 세계 역사. 이거는 이미 한번 했어요. 한번 했고, 이게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거기서 좀 골라가지고 참고하시면은 될 것 같은데, 내용은 뭐 크게 뭐 자세한 내용은 없어요. 사실. 왜냐면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요약하는 거는 일단 뭐 참고도서 이런 거를 좀 읽어봐야지 되는 거죠. 이거를 학교 도서관이나 학습센터, 각 지역 대학 이런 데 가면은 그 도서관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 책이 비치가 돼 있거든요. 거기서 이거를 골라가지고 빌려보시면은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책 한 권 읽는 게 당장 그 자리에서 다 읽는 것은 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좀 시간을 가지고 가까운 곳에 좀 며칠 다니면서 그 과제를 해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시간이 없으면은 사서 보는 수밖에 없고, 이런 것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자신의 삶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이것도 이제 쓰라고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요령은 이런 겁니다. 요령은 이 제목을 보고 그냥 나하고 관련 지어서 쓸 수 있을 만한 거를 고르는 거죠. 거꾸로. 그러니까 이거를 골라서 읽어보고, 그 다음에 내 삶과 연관 지으면 그게 어려운 거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나의 삶과 어떤 것들이 좀 관련이 돼 있을까, 그거에 대해서 일단 먼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즘에 뭐 정치라든지 그런 거에 뭐 사람들이 관심이 많잖아요. 또 총선 기간이고 하니까 뭐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나의 삶과 좀 관련이 좀 더 돼 있지, 어떻게 보면은. 왜냐면 정치로 인해 가지고 내가 뭐 선거를 할 때 투표를 한다든지, 거기에 의해 가지고 또 뭐 민주주의라는 것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바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민주주의를 두려워하는가 뭐 이런 것을 이제 골라서 보면 되는 것이고, 중국의 탄생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평상시에 이 중국하고 뭔가 관련이 돼 있으면은 뭐 이런 거를 선택해봐도 되는 거고, 또는 일본하고 관련이 돼 있는 거, 내가 뭐 일본 뭐 어학을 공부한다든지 일본에 여행을 간다든지 뭐 그렇게 해봤다, 그러면은 이런 걸 선택해도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또 되게 먼 얘기잖아. 팔레스타인 그러면은 중동 이쪽이잖아요. 그럼 거기하고는 좀 뭐 관련이 좀 적을 것 같고, 왠지 저라면은 뭐 민주주의라든지 뭐 일본, 현대 일본을 찾아서 이런 거라든지. 왜냐면 일본에 대해서 이게 세계사 과목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우리나라하고 뭐 다른 나라도 뭐 중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일본도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잖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주변에 어떤 일본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을 내가 경험을 하고 있다, 그런 거에 좀 관련을 지어서 이야기를 해볼 수도 있고, 뭐 예를 들면 일본 문화라는 것이 뭐 자동차라든지 또는 뭐 영화 애니메이션이라든지 또는 뭐 의류 같은 거라든지 또 뭐 그런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일본에서 넘어온 것들, 대중 문화라든지 그런 것들이 내가 뭐 즐겨보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 뭐 일본 애니메이션을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 이렇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거꾸로 이제 찾아서 읽어보면 된다, 그런 얘기를 이제 드립니다. 여기 주의사항 이제 잘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유아교육론 요거 한번 볼게요. 다음은 유아 교사의 역할과 자질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래 문제를 잘 읽고 답안을 작성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총 20점이고 1, 2번 나눠 있는데 하나에 10점씩. 자, 유아 교사의 역할과 자질. 네, 이거죠. 그러면 유아 교사의 역할 중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 한 가지 선택하고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유아 교사에게 필요한 자질을 토대로 현재의 나에 대해 분석하고, 또 앞으로 유아 교사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지 유아 교사로서 나의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기술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여기 그 참고 문헌이 있어요. 그죠? 유아교육론. 제가 이제 어저께인가요? 어제 그 도서 활용법 있거든요. 도서관 학술정보 활용법 그 교육이 있어가지고 서울의 남부 학습센터 가가지고 직접 이제 듣고 왔는데, 나름대로 제가
몰랐던 거를 좀 알게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어요. 뭐 알고 있는 것도 있지만은 또 새롭게 뭐 검색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좀 배우고 왔는데, 아무튼 그거는 좀 이야기할 게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좀 이야기하든지 아니면은 뭐 이야기하는 도중에 뭐 이야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일단은 이 과목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지금 당장 적용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은데, 있다면은 굳이 관련을 지어서 할 게 있다면은 이런 겁니다. 이런 거. 예를 들어서 학교 그 도서관에 그 전자책으로 이게 있어요. 그 기본적으로 우리가 PC를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학교 홈페이지에요. 여기 보면은 여기 중앙도서관 있어요. 여기 전자도서 로그인. 자, 이렇게 이제 들어왔어요. 여기에 유아교육론을 치면은 나옵니다. 여기에 유아교육론 전자책이, 이거 전자책이 한 권 있어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 보면은 되거든요. 이렇게. 그래서 컨텐츠 내서재 대출 중인 컨텐츠에서 유아교육론 누르면은 컨텐츠 열람하면은 이렇게 오픈이 돼요. 그럼 이렇게 읽어볼 수 있는 거죠. 당장 뭐 교재를 구매하셔서 뭐 볼 수 있으면은 보시면 되겠고요. 뭐 배우지도 않았는데 역할을 여기서, 그러니까 문제에서 요구하는 그 답이 뭔지를 예상을 해야 되는데, 유아 교사의 역할이라는 게 분명히 어딘가에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있네요. 여기 보니까 교재에 8장에 있어요. 8장에 보면 유아 교육과 교사, 그다음에 유아 교사의 역할 및 자질에 대해서 214쪽에 있어요. 넘어가 볼게요. 214쪽에. 그러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교재 요거를 쭉 읽어보시면 되겠죠. 여기 있네요.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놀이를 지원하고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 그리고 놀이를 관찰하고 기록하며 평가하는 역할, 그리고 상호 소통하는 역할, 이렇게 네 가지의 역할이 교재에서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선택을 하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 한 가지를 여기 이 중에서 선택을 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내용을 읽어보고 쓰시면 되고, 근데 이거를 그대로 쓰면은 표절이 되잖아요. 그죠? 표절 판정 시 감점되거나 그렇잖아요. 또 분량이 있어요. 여기 1, 2매 정도로 하고, 문제당 1, 2매 정도 하고 총 5매 이내로 작성할 거 그랬으니까 분량을 한번 나눠 봅시다. 그러니까 요거 한 장 반, 요거 한 장 반, 요거 그래서 3장, 요거 3장, 그 다음에 요거 2장 이렇게 쓰면은 되겠네요. 요거 한 장 반 정도를 써야 되는데, 이 교재만 보고서는 그 분량이 안 나오잖아요. 여기 교재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 정의에 관한 그런 거예요. 정의에 관한 거.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양육자로서의 역할이 있다. 왜 양육자냐, 뭐 이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조금 이제 내가 생각하는 거를 좀 보충해가지고, 추가해가지고, 아니면은 내 얘기가 주가 되고, 뭐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이 뒷받침이 되는, 뭐 그렇게 작성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조금 부담스럽긴 해요. 제가 보기에는 솔직히 한 장 반 정도 쓰는 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거든요. 아니, 뭐 그렇게 안 하고, 이게 5매 이내라고 했으니까 요거 한 장, 요것도 한 장 뭐 이렇게 쓰든지, 아니 요거 다 해가지고 1, 2매라고 했으니까 1, 2매 쓰고, 요것도 한두 매 정도 쓰고, 그래서 총 3매를 쓰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5매까지는 안 써도 돼요. 왜? 5매 이내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5매가 넘어가면은, 그러니까 6장이 되면은 문제가 되는 거고, 감점이 된다는 거고, 5장 아래로는 여기 이게 1, 2매라고 했으니까 2장을 써서 내도 되는데, 2장은 조금 적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3장 쓰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장. 아니면 요거 1번, 1에 2번 이거를 한 장에 다 쓰고, 요거를 2장 쓰고, 뭐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여기 있는 내용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 수가 있지 않을까요?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요 내용 가지고 읽어보고. 자, 근데 내 생각을 일단 쓰는 게 이제 중요하긴 한데, 좀 어렵다. 내 생각이, 내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양육자다. 그러면 말하자면 이제 훈육하는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이제 돌봐야 된다는 거죠. 보호하고 돌봐야 될 책임이 있다. 교사는 유아를 안전하게 보호할 책임이 있다. 이거를 말을 좀 만들어가지고, 교사는 유아를 좀 보살피고 돌봐야 할 그런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을 바꿀 수 있는 거예요. 단어를 조금 바꿔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요? 여기 조금 길어질 수 있는데 내용이, 제가 한번 써볼게요. 그냥 간단하게 앞에만. 양식이 이렇게 있죠? 여기다가 작성을 해주고, 여기서 뭐라 그랬냐면 본인이 생각하는 거를 써야 되잖아요. 여기
본인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역할. 그러면 뭐 목차를 뭐 만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역할 선정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제목이 되는 거죠. 목차의 제목이 되는 거고, 양육자로서의 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또 쓰면 되겠죠. 왜냐하면 교사는 아이를 돌봐주고 안전하게 돌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쭉쭉 써 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면 아이들이 그 내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은 어떤 공간에서 방치가 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방치가 되면은 사고가 난다든지 어디 떨어진다든지 어디 부딪힌다든지 막 그러한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어딘 뭐 어린이집이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또 애들끼리 이렇게 모여 있다 보니까 뭐 마찰이 생길 수도 있고 막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잘 지켜보고 그런 식의 이야기를 쓰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글쎄요, 이게 그런 경험이 별로 없어가지고 옛날에 애들하고 같이 어울려가지고 이렇게 같이 놀았어도 내가 양육자로서의 그런 역할을 해보지 않아가지고 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그냥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좀 상상을 하고 하면은 쓸 수 있지 않을까. 또 교재 또 보면은 여기 있네요. 이게 집단 생활 같은 거. 그리고 이제 교육기관에서 이제 소외당하고 그러면은 굉장히 의기소침해지고 밥을 먹으래도 밥도 잘 안 먹고 뭐 이렇게 뭐 하자 그러면은 안 한다 그러고 그러는 것도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항상 이제 심리적으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돌봐줘야 된다, 뭐 그런 얘기겠죠. 다 그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여기 이제 교육기관에서 하는 그런 얘기들이네요. 어쨌든 교사니까, 그죠? 교사는 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이런 데서 활동을 하는 거니까 화장실 갈 때도 잘 사용을 못 해가지고 화장실도 봐줘야 되고 그런 얘기들을 이제 해줘야 되는데, 그게 논리적으로 뭐 크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크게 어려울 건 없는 것 같아요. 심오한 얘기를 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 의외로 좀 간단한 것 같습니다. 유아교사에 필요한 자질을 토대로 현재 나에 대해 분석하고 앞으로 유아교사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자 하는지 교사로서 나의 발전 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해서 기술하시오. 요거는 좀 짧게 쓰고, 그죠? 요거를 좀 길게 써도 될 것 같네요. 읽어보면, 이해를 하면은. 필요한 자질을 토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교재를 읽어보면 되겠죠.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도. 여기, 어디 있어? 여기 있잖아요. 유아 교사의 자질. 개인적 자질. 그리고 전문적 자질. 여기 두 가지가 있네요. 그죠? 개인적 자질에는 신체적, 정신적 건강, 이런 것이 있을 것이고, 내가 애들을 돌봐야 되는데 내가 심신미약이야. 그러면은 안 되겠죠. 그리고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생활하는 게 체력적으로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제 동생도 어린이집 교사이기도 하면서 또 원장도 하고 뭐 그랬었는데, 그런 거를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체력이 많이 요하는 것 같아요, 체력을.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건강해야 되는 거죠. 그죠? 정신적으로도 내가 안정되지 않으면은 애들을 돌보기가 좀 쉽지 않고, 나의 좀 미약한 정신으로 인해 가지고 그 생각이 아이들한테 또 전가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뉴스 같은 데 보면은 뭐 밥 안 먹는다고 애들 패고 막 그랬었잖아요. 그런 게 그 본인의 어떤 정신적 건강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사건들이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들어요. 밥을 안 먹으면은 뭐 좀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달래가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강압적으로 할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부정적인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내가 그 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겪는다는 얘기겠죠. 유아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전문적 자질은 이제 지식, 이런 지금 하는 그런 공부를 해서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그런 것도 좀 배울 수 있을 것이고, 어떤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을 것인지 뭐 그런 것도 하고, 그죠? 놀이 같은 거, 이런 것들. 그러니까 어떤 놀이가 아이들한테 영향을 미치는지 그런 것들이 어느 정도 이론으로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예요. 그 뭐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면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하나하나 대조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이런 거, 나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나의 개인적 자질은 어떠한가? 나의 신체는 어떻고, 정신적으로 내가 어떠한지를 기술해주면 되고, 나는 긍정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데 뭐 어떤
어떤 예를 들어가지고 이런 점에서 봤을 때 나는 긍정적이다. 그런 얘기를 좀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유아를 사랑하는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유아 교육과를 하지 않겠느냐. 아이들을 좀 더 내 아이뿐만 아니고 또 다른 아이들 기회가 되면은 다른 아이들을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 그런 거죠. 근데 이렇게 말을 만들어내는 거죠. 내가 약간 스트레스에 좀 예민한 편이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지만은 앞으로 어떻게 이런 스트레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 교재에 있는 거를 참고해 가지고 그렇게 쓰면 되겠죠. 아, 내가 잠이 부족하니까 잠을 충분히 자야 되겠다. 뭐 그런 얘기죠. 그리고 취미 생활도 하고 너무 아침에 일찍 출근해 가지고 늦게 퇴근하고 막 그렇거든요. 유아 그 어린이집 교사들 보면은 뭐 유치원은 조금 덜 한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어린이집은 막 준비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재료 같은 거, 놀이할 때 필요한 재료 같은 거 준비하고. 그러니까 퇴근하고도 그거 재료 만드냐고 그거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 하여튼 그렇게 하면 되고 또 내가 지식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거에 대해 또 설명을 하면 되겠죠. 내가 아직까지는 전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방송통신대학교를 통해서 유아교육과에 입학해가지고 전문적인 지식을 학습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교수기술도 이제 나는 뭐 평상시에 사람들 앞에서 나서가지고 뭔가 발표하고 그런 것들을 많이 했었다. 그래서 그런 거에 익숙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것들은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하면 될 것이고요. 상호작용 이런 거 어쨌든 관련 지어가지고 하나하나 여기에 있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하나하나 딱딱 내 상황에 맞게 적용을 시켜가지고 집어넣으면 되겠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굉장히 오래 얘기하고 있는데 아무튼 좀 이렇게 걸러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다양한 발달 이론 중 한 가지 선택해가 관련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하고 이와 관련되어 실생활에서 접목할 수 있는 사례를 두 가지 이상 들어 설명하시오. 발달 이론이 또 있을 겁니다. 교재에. 그죠? 발달 이론. 이게 검색이 안 될 건데 목차를 보죠. 목차를. 여기 있네요. 발달 이론. 4장에 발달 이론이 있어요. 74쪽 발달 이론 이거를 쭉 읽어보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 내용을 알게 되는 거겠죠. 여기 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해가지고 요약하래요. 그러니까 교재에 있는 거를 그냥 요약해가지고 쓰면 되겠죠. 성숙 이론에 대해서 쓰는 겁니다. 그죠? 성숙 이론은 근데 너무 그 표절되지 않게 조금 수정할 필요는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인간의 발달은 성숙 이론은 인간 발달에 대해서 설명한 이론으로서 사람은 타고난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그 뭐가 목적어가 없네. 목적어가 유전적 요인에 의해 뭐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게 인간 자체로의 발달을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성숙이론은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 요인에 의해 가지고 자연스럽게 발달이 된다. 인간이 이렇게 성숙이론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발달되어진다는 이론입니다. 이렇게 말을 조금씩 바꿔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이거 가지고 말만 바꿔가면서 써도 충분히 쓸 수 있거든요. 그냥 뭐 내 생각을 쓰기는 좀 뭐 어렵잖아요, 이게. 왜냐면 이거는 내 생각을 주장하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정리되어 있는 그 내용을 요약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교재를 참고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돼요. 쭉 한번 써보세요. 이렇게 해주고 그게 어떻게 보면 서론이 될 수도 있고 뭐 중요한 내용은 이런 거겠죠. 성숙 이론에 대한 계절의 기본 관점은 뭐 성숙이 있고 성장 모형이 있고 준비도가 있고 표준 행동 목록이 있다. 근데 성숙은 뭐냐? 성숙은 내재적 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성숙을 통해 인간의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말을 바꿔가지고 써주면 될 것 같아요. 이와 관련해서 실생활에 접목할 수 있는 사례 두 가지 이상. 실생활, 글쎄요. 실생활이라는 것이 되게 좀 쉽게 떠오르지는 않는데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이를 어떤 교육함에 있어가지고 이런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언어 같은 거예요. 언어 같은 거는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다. 우리가 애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다. 뭐 그런 얘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런 것들, 언어를 배우는 것들, 그런 것도 있고, 조금 이 이론 자체가 좀 포괄적이라서 너무
자세하지는 않고 개괄적이라서 조금 그 상황을 맞추는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성숙 이론에 대해서 좀 어렵다면은 그러면은 정신분석 이론에 대해서 이야기해봐도 될 것 같거든요. 인간의 내면 발달에 관심을 두고 있으며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은 그 좀 약간 애매하네요. 애매해. 쉽지 않네.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정신분석 이론 가지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인지 이론도 있는데 이게 다 저도 배웠던 거예요. 꼭 유아만이 아니고 교육학에서 대부분 다루고 있는 거고 경영학에서도 아마 이런 거 나올 거예요. 심리학 저도 이제 심리학이 있기 때문에 심리학 그거를 했었기 때문에 심리 상담사잖아요. 심리 상담사. 네, 그래서 예전에 다 배웠었던 거라서 이 글들이 요거 해도 괜찮을 것 같고 인지 이론 이론 요거 해도 괜찮을 거 적용하는 게 좀 더 쉬운 게 있어요. 왜냐면 요거 피아제 인지 발달 단계 요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되거든요. 그럼 실제 어떠한 아이들이 어떠한 그 반응을 보인다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이거를 적용시켜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조작기 이런 거 아무튼 한번 그 본인의 상황에 맞게 한번 여기 글을 참 쭉 읽어보고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당장 떠오르지 않더라도 공부를 어느 정도 해놓으면 그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불현듯 이렇게 떠오를 수가 있어요. 저도 항상 그랬고 뭔가 이 과제를 물론 저는 지금 과제를 다 하긴 했지만 중간 과제 3과목은 다 하긴 했지만 한때는 예전에는 그냥 생각이 안 나가지고 조금 그냥 덮어두고 있으면은 그냥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너무 한 가지 가지고 오래 끌어서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갈게요. 한국사에 이것도 해달라고 얘기하셨는데 교재를 참고를 해가지고 이거는 그냥 교재에 있는 거 그냥 옮겨 적는 그런 거예요. 옮겨 적는 거예요. 한국사 이해가 좀 어려워 보일 수도 있는데 그냥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시면 될 거거든요. 예를 들면은 한국사 이해 교재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좀 교재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구석기 시대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는 거죠. 구석기에 대해서 공부를 해가 여기 구석기 시대의 생활 요거를 정리를 해놔요. 일단 쭉쭉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또 신석기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하고 그러면 서로 이제 공통점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또 차이점도 있을 것이고 비슷한 그 속성으로 봤을 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뭐 도구 예를 들어 구석기 시대 때 도구다 그러면은 구석기 때는 여기 보면은 뭐 동물의 뼈나 뿔로 만든 도구 뗀석기를 가지고 열매 채집하거나 짐승 사냥하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도구는 뭐냐 그러면은 뼈나 뿔 이런 거였고 그러면은 생활상은 뭐야 열매 채집 짐승 사냥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신석기로 가면은 신석기 사회생활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신석기는 석기를 갈아서 화살이나 창을 만들었었던 거죠. 도구의 사용은 화살이나 창 이런 거를 사용했었고 또 낚시도 하고 그런 거죠. 그냥 열매 따먹는 게 아니고 낚시도 하고 그물 만들어서 물고기 잡았고 또 농경을 시작했다. 그냥 이제 구석기는 채집 생활을 했지만 신석기는 농경 생활을 했다. 이런 얘기를 일단은 표로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 표를 이렇게 쭉 말로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비교를 하면 돼요. 되셨죠? 비교 설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사회 신분제와 농민생활. 그러면 삼국사회의 삼국시대는 뭐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맞죠? 삼국사회 고구려, 백제, 신라 이거를 얘기하는 거 할 거예요. 삼국시대는 삼국의 성립과 발전 요 부분을 좀 읽어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고구려의 신분제 그 다음에 백제의 신분제 신라의 신분제 이런 거 쓰면 되겠죠. 농민생활 여기 요 부분에서 다 나오지 않을까요? 조금 내려가면은 뭐 이런 분리를 해놨을 거예요. 아마 사회제도 법률 있고 귀족 농민생활 여기 나오잖아요. 농민생활 그리고 글씨가 깨져가지고 알아볼 수가 없네요. 좀 시간이 오래 걸려요. 자, 여기 보면은 고구려에서는 가호마다 균일하게 배, 오필과 곡물 5석을 부과하였고 곡물을 부과하였다. 그런 얘기들 여기 나와 있어요. 농민생활이고 잠깐만요. 농민생활 그래 이거예요. 이 얘기예요. 딱 거기 나와 있잖아요. 농민생활이라고. 책에서 나와 있어요. 자, 이렇게 여기 요 부분에서 찾으면 되고. 신라 하대의 정치 사회 변동과 사상계 변화. 이게 그거를 찾는 게 어려울 뿐이에요, 지금. 그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찾는 것이 어려울 뿐이에요. 신라 하대 여기 나와 있네요. 그죠? 제3장의 통일신라 발해 여기 보면은 5번째 신라 하대의 정치적 변동과
지방 세력의 성장,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요약 부분에서도 이게 나와 있네요. 그죠? 이거예요. 이거 문제 이거 그대로 낸 거예요. 이거. 그 다음에 요거 의왕내제 설명해 주세요. 외왕내제. 네, 외왕내제 여기 나오잖아요. 사장 고려의 성립 발전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요거 이거죠? 그 다음 것도 있나? 그거예요. 그거. 여기 이거예요. 이거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 그 문제 그대로 낸 거예요. 이게 다 그겁니다. 다. 그 연습 문제를 풀어보라 뭐 그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토대로 해가지고 작성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요약하는 거니까 교재를 읽고 문제 내용 및 출처를 찾고 요약하는 것입니다. 교재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죠? 여기 교재의 쪽수까지 같이 요거 지시사항을 잘 따라가지고 해주시면 돼요. 그대로 전제하지 말고 직접 정리해 주세요 이랬는데 약간씩 바꿀 수 있어요. 아까 좀 설명을 드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돼요. 말을 조금씩 바꾸면 돼요. 여기 뭐 12세기 동아시아는 다원적 국제 질서가 형성되었다. 이렇게 서술어를 좀 조금씩 바꾸면 돼요. 근데 이런 이제 고유 명사 같은 거는 그대로 써줘야 되겠죠. 근데 주어를 조금씩 바꿔가지고 주어를 예를 들어서 고려는 친송 반거란 정책을 펼쳐 거란의 침공을 받기도 했다 이렇게 써도 되고 그냥 이게 했으나 문장이 이어지잖아요. 근데 이런 거를 좀 분리해 가지고 고려는 친송 반거란 정책을 펼쳐 거란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그러나 거란과 책봉 조공 관계를 맺음으로써 고려 거란 송 세력 균형을 이루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렇게 좀 나눠도 되고. 근데 이게 조금 무리한 거예요. 자기의 언어로 쓰라고 하는 거는 좀 무리한 거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쓰더라도 좀 감안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넘어갈게요. 컴퓨터 이해 이것도 보시면 되고 아동문화 이거 했고요. 글쓰기 했고 교육공학 요거 있네요. 교육공학. 자, 교재 1장부터 4장까지 각각의 장에서 자신에게 가장 흥미로웠던 주제를 하나씩 선정하고 총 4개의 주제를 선정을 하는 거네요. 그래서 각각의 주제에 관한 핵심 내용을 요약 정리하시오. 근데 이것도 요약 정리하시오 이거기 때문에 뭐 딱히 뭘 설명할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각각의 내용을 이후에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제안하시오. 네. 7.5점 4개? 이거 교재가 있나 모르겠네요. 교재를 한번 찾아볼게요. 아, 이게 지금 다 대출이 돼 있어요. 대출이 5건 중에 5건 다 누가 빌려갔어요. 아, 잠깐만. 2021년도 게. 볼 수가 없네. 이것도 그렇고. 다 빌려갔네. 어차피 요거랑 내용은 뭐 똑같은 거거든요. 자, 아무튼 그렇게 한 다음에 요약을 해가지고 각각의 내용을 잠깐만 그러면 목차를 한번 볼게요. 1장은 교육공학의 개념 및 영역 교육공학의 개념 교육공학의 영역 이거고 2장은 교육공학의 역사적 발전 과정 미국 교육공학의 역사적 발전 한국 그리고 3장은 교육공학의 이론적 기초 학습 이론 커뮤니케이션 이론 및 체제 이론 수행공학 이론 이거 맞나요? 4장까지라고 그러지 않았어? 4장? 그러네. 주제 4장에서는 교수 체제 설계의 기원과 특징. 그냥 크게 보자면은 그냥 교육공학의 개념에 좀 흥미로웠다. 아, 이런 게 교육공학이었었구나. 뭐, 그러면 이제 교육공학에 대해서 좀 정의를 해주고, 교육공학이라는 게 무엇이다. 이런 거에 대해서 좀 굉장히 흥미로웠는데,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그냥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거를 요약해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는 거죠. 또 이제 2장에서는 뭐 한국 거다. 한국의 교육 과정의 역사적 발전을 요약해서 정리하면 되는 것이고. 여기 또 뭐 적용 방안이 있었잖아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걸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교육공학의 개념을 적용을 시키자는 얘긴데, 이제 내가 앞으로 교사로서 그런 역할을 이제 수행하게 되는데, 그냥 이제 맹목적으로 그냥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제 교육공학이라는 내용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교육할 수 있게 된다. 뭐 그렇게 좀 연관을 지으면 되겠죠. 뭐 한국 교육공학의 역사적 발전 뭐 이런 것도 말을 만들어내기 나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이제 미국 교육공학의 역사적 발전을 흥미롭게 봤는데 우리 한국 교육에서 미국 교육공학의
그 역사적 발전을 좀 벤치마킹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그 사례를 통해가지고 우리한테도 적용을 시키면 되겠다. 뭐 이렇게 연결을 지어도 될 것이고 3장 학습 이론에 대해서 또 얘기를 하면 되는 거죠. 뭔가 있을 거예요. 아니면은 커뮤니케이션 이론 및 체제 이론 이런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론이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이런 거를 내가 어떤 아이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이런 거를 이런 이론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 해주면 되겠죠. 또 교수 체제 설계의 기원과 특징 보다는 교수 체제 설계 모형의 유형에 대해서 정리를 한 다음에 그것을 적용하는 게 좀 더 말을 만들어내기가 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기원이나 이런 것들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잖아요. 뭐 그걸 가지고 뭐 어떻게 파생시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근데 모형의 유형을 가지고 내가 여기다가 내가 어떤 그 기획을 하는데 교수법을 만드는데 이런 유형을 좀 적용을 하면 되겠다. 뭐 그런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것도 했고요. 사회문제론 했고. 교육과정. 아유, 여기 있네요. 교육과정. 이게 맞나? 여기 요거. 이것도 또 다 빌려갔어요. 유아교육과가 학생이 많아서 그래요. 목차를 한번 볼게요. 학번에 따라서 좀 문제가 달라지네요. 교육과정의 개념을 자세히 설명하고 교육과정의 심리학적 배경에 대해 자세히 기술하시오. 교육과정의 개념. 여기 이제 나와 있겠죠. 교재. 교육과정의 개념 여기 나와 있죠. 1장에. 그 내용을 공부를 하라 이겁니다. 그 교재를 공부를 하고 뭐 내 생각을 쓰면 더 좋겠지만은 그 교재에 있는 내용을 어느 정도 좀 카피를 해가지고 말을 약간씩 바꿔가지고 정리를 해주면 되게 그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심리학적 요거를 좀 읽어보고 이런 게 심리학적 기초구나 이런 거를 알면 되는 것이고 또 이제 철학적 그죠? 여기 철학적 사회학적 여기 나와있죠? 철학적, 그리고 사회학적 이렇게 좀 교차해가지고 문제를 냈네요. 1번은 심리학적만이고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2장, 3장에 나와있는 철학적 기초하고 사회적 기초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거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교육평가 그러니까 4학년이 제 영상을 보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거의 1학년 그 교양 과목 그런 거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공통 과목이 많이 되거든요. 1학년 신입 하시는 분들은. 아무튼 그다음에 교육평가 여기 있네요. 교육평가 이것도 또 다 빌려갔어요. 교육평가 표준화 검사법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하여 그것의 특징, 검사 실시 방법 등을 간단히 기술하시오. 표준화 검사법 여기 보면 나와 있겠죠. 여기 보면 표준화 검사 여기 9장에 표준화 검사 요거를 공부하라 이겁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평가의 출현 배경 개념 특징을 기술하고 이것도 또 나와 있는 거겠죠 다. 네,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초등학교 유치원 여기 어디 있을까요? 이런 건가요? 여기 이런 거 여기 이 중에 있을 것 같은데요. 포트폴리오 평가 출현 배경 어디 내용이 있겠죠. 여기 포트폴리오라는 게 여기네. 포트폴리오 평가 14장에는 포트폴리오 평가 요거 읽어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교육평가의 개념 여기 교육평가 이런 거 읽어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면 되겠고요. 부모교육, 유아건강교육 2개 자원봉사론 이거 했던 것 같은데 이건 했고 2개만 하면 되겠네요. 자 부모교육은 저도 좀 배웠어요. 이거를 왜냐면 그 평생교육사 이거 할 때 했으니까 제가 여기다가 위에다가 자격증 뭐 있는지도 좀 적어 놓을까요? 민간 자격증에 대해서만 이게 아니죠. 부모교육 여기 있네요. 또 다 빌려갔어. 부모교육 여기 교재가 있는데 영아기, 유아기 사회 정서 발달 특징에 대해 설명하고 각 시기의 사회 정서를 위한 바람직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 논하시오. 그리고 조손 가족과 재혼 가족의 정의, 특성, 자녀 양육 문제, 적절한 부모 역할 및 사회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여 논하시오. 이런 거를 일단은 그 사전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사회 정서 발달, 특징 설명을 하라 그랬으니까 교재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게 여기 보면 여기 있죠. 여기 유아기 있죠. 유아기하고 뭐예요? 영아기, 유아기 사회, 영아기, 유아기. 영아기, 유아기. 요 내용을 좀 읽어보고 정리를 하면 되는 것이고요. 그럼 읽어보면은 여기에 대한 뭔가 생각이 있을 거예요. 이런 그 영아기, 유아기는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니까 부모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될 것이다. 여기도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거를 좀 더 내 방식대로
내 방식대로 이제 쓰면 되겠죠. 여기 영악이 발달과 부모 역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219쪽에. 여기 영악이 발달 및 부모 역할 나와 있죠. 그래서 신체 운동 발달이 출생 후 뭐 이럴 때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 몸이 뭐 약하겠죠. 몸무게는 몇 킬로고 온도는 얼마고 잠은 얼마나 자고 그런 얘기를 이제 쭉 합니다. 그런 것들을 좀 요약해가지고 적으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부모 역할로서 할 수 있는 거는 뭡니까? 뭐 이유식 같은 거 꾸준히 잘 주고 배고프다 하면은, 그리고 대소변도 잘 기저귀도 잘 갈아주고, 또 체온을 유지할 수 있게끔 그 온도를 잘 맞춰주는 거, 그 환경을 잘 맞춰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거든요. 그거는 이게 영아기 때는 태어나면서부터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느냐에 따라서 그 이제 성인이 돼서 그 환경에 어떻게 적응하는지도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뭐 누구나 다 그것을 느끼고 있을 것인데, 저는 좀 가을에 태어난 경우라서 좀 좋지 않은 시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을은 이게 좀 덥지는 않고, 또 그렇다고 또 따뜻한 건 아니라서 약간 좀 쌀쌀한 썰렁한 막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그런 온도에 태어났어요. 불을 안 떼는 거예요. 따뜻한 게 없어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이제 추위를 잘 타는 거죠. 그게 영아기 때 이게 만들어지니까는 그런 것들을 좀 신경을 써야 되는 거죠. 쭉 이렇게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 2번도 교재에 나와 있어요. 조선 가족의 부모 역할. 그 조선 가족이라는 게 뭐냐? 조선이라는 게 뭐냐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 손녀를 키우는 가정, 그거를 조선 가정이라고 하네요. 그죠? 재혼 가족, 뭐 재혼 가족은 뭐 재혼한 거고, 그들의 특성이 뭐냐, 이런 것들을 교재뿐만이 아니고 어떤 인터넷을 좀 조회를 해본다든지 그런 거를 한번 봐도 될 것 같거든요. 조선 가정의 특징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원인, 그 조선 가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그 원인에서부터 그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죠. 자, 이거를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형식으로 작성하라 그랬는데, 이거를 그냥 하나의 글로 해도 되고 각각의 글로 해도 되고, 그런데 저 같으면은 하나의 글로 하겠어요. 목차를 쓰고 영아기 특징 뭐 이런 거죠. 유아기 특징, 영아기, 유아기, 이거는 그냥 예시예요. 이거를 좀 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바꾸시면 돼요. 부모의 역할 이렇게. 아니면은 그냥 이거 하나로 영아기, 유아기 특징, 영아기, 유아기 부모 역할, 서론 뭐 쓸 게 없는데 사실. 그러면 서론에서는 뭘 쓰냐? 과제를 하고, 부모 지금 이제 유아 교육과 아까 이제 교육 과정에서 부모 교육 교과목에 대한 과제를 수행합니다. 먼저 영아기, 유아기 발달 특징과 부모의 역할, 그리고 조선가족, 재혼가족, 뭐 이렇게 특징과 특성과 뭐 등등 뭐 이런 이야기들 써주고, 부모 역할 및 사회적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자, 그러면은 방법이 있을 거 아닙니까? 주로 교재 부모 교육 교재를 주로 참고하고, 필요할 때 필요시 기사라든지 기사나 뭐 인터넷 자료 또는 참고 도서를 활용합니다. 방안을 설명합니다. 지원 방안을 모색합니다. 논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쓰고, 그다음에 2번이 본론이 되는 거죠. 본론에서 역할 쓰고, 또 1번, 2번, 3번, 그러면 조선 가족의 정의와 특성, 4번 이렇게 되고, 재혼 가족의 정의와 특성 5번 이렇게 되고, 아니면 좀 더 크게 한번, 본론이죠. 이거 본론. 좀 더 크게 나눠도 돼요. 왜냐면 여기 이제 부모의 역할, 사회적 지원 방안, 그거를 이제 써줘야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만약에 여기다가 부모 역할 이렇게 써버리면은 뭐에 대한 부모 역할인지가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여기는 영아기, 유아기 이렇게 써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조선 가족, 재혼 가족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그러면 크게 이제 1번과 2번 문제를 크게 나누는 거고, 여기서 이제 동그라미 기호로 원문자로 해가지고 이렇게 쓰는 거죠. 여기다가 아까 뭐였죠? 영아기 특징, 그다음에
유아기 특징. 여기 3번에다가 여기 유아기를 위한 부모 역할. 이렇게 써주면 되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가지고 이거 뭐였어요? 여기서는 조선 가족이고 여기는 재혼 가족. 그럼 여기에 적절한 부모 역할, 부모의 역할과 지원, 사회적 지원, 방안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 다음에 3번에 결론. 결론은 그냥 한번 좀 정리를 해가지고 다시 써줘도 돼요. 결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유아 건강교육 이게 있는데 교재를 찾아볼게요. 없어요. 여기 교재가 없네요. 그러면 출판문화원에서 목차를 볼 수가 있거든요. 자, 있어요. 다 나와 있어요. 교재에. 영유아 교육기관, 유치원, 어린이집 및 영유아 교사가 가장 중요하게 해야 하는 역할 3가지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순서대로 제시하시오. 여기 교재에 보면 나와 있어요. 유아 건강교육. 여기 보면 여기 영유아 위생관리, 영양관리, 질병 예방 이런 거 나와 있죠. 위생관리, 영양관리, 일상건강과 질병 예방 교육. 여기 안에서 참고해가지고 작성하면 되죠. 요약하는 거예요. 문제가 요약하는 거고 이게 순서가 뭐 교재에서 나와 있는 대로 해도 될 것이고 그냥 내가 뭐가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정했을 때 그 이유를 내가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를 써주면 되는 거죠. 크게 문제가 뭐 어려운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사회적인 이슈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 크게 어려운 점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재를 잘 참고를 하면 된다. 근데 좀 어려운 거는 서론, 본론, 결론의 형식을 갖출 것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제 서론을 쓸 때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이제 위생 관리라는 게 있는데 위생 관리라는 그 지식이나 개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위생 관리를 하는 것도 순서가 있다. 그래서 이번 과제를 통해 가지고 그 순서를 좀 정의를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쓸 것이다. 이런 얘기를 서론에 써주고 본론에다가는 그 순서를 알려주고 나는 이런 순서로 정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그 근거를 사례도 있으면 사례도 제시하고 해가지고 글을 논리적으로 작성을 하면 되겠죠. 여기 그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은 그거를 뭐 틀을 어느 정도 따라가면 되겠죠. 그런데 본인 주장을 근거로 사용할 수 있으나 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내 생각을 쓰라는 게 아니고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그 이유에 대해서 그냥 써도 된다 이거죠. 3매 정도 작성을 하면 되겠네요. 한 장, 한 장, 한 장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아마 했어요. 교육학과 할 때 이건 했기 때문에 이미 올려져 있는 영상을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 할게요. 되게 오랜 시간 동안 한 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초반에 저학년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